서울에 한 2000년도 이후에 24평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일까요? 매매 가격이. 매매가가요? 8억에서 10억 정도? 그래요? 네. 그럼 10억 정도라고 하면 10억을 내가 만약에 회사 안에서 선생님 일하면서 모으려면 일단 안 되죠. 내가 한 달에 순수익만 그냥 뭐 월급이 실수령액이 400 예를 들어 꽂힌다. 그러면 1년에 받는 게 한 5천 정도예요. 네. 5천을 20년이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. 네네네. 일단. 근데 월세로 한번 해볼게요. 그럼 10억짜리 집이 월세가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? 이제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성역 같은 느낌이 좀 많이 좀 들더라고요.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. 더군다나 이제 제 회원들은 다 부자들이니까 사실은 PT를 그렇죠. 한다는 것 자체가 부자들인데. 개인 PT를 선생님한테 받으려면 꽤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, 선생님한테. 그렇죠. 근데 그거는 일반 근로자들이 시간이 없고 돈도 없고 하는데 받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요. 돈과 시간이 다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. 그렇죠. 아무리 직장인이더라도. 그렇죠. 지금 맨날 9시에 10시에 야근하는데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? 그렇죠. 안 되잖아요, 그게. 그렇죠. 근데 그분들은 집이 10몇 억 있는 집을 그냥 내 집이라고 하고 뭐 우리 집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상대적 이제 박탈감이 이제 좀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. 그게 어떻게 내 집 마련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? 내가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에서 과연 저는 그 방향성이 어쩌면 우리한테 굉장히 현실성이 있다고 네, 생각이 네, 네. 사실 들어요. 20, 30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내가 과연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?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좀 하잖아요, 사실은. 그렇죠. 재테크 뭐 유튜브나 뭐 칼럼 같은 거 보면 사실은 아파트 전세값, 매매값, 연일 경신 뭐 이런 걸로 가장 많이 나오고 사실은 제 회원들은 우리 집이야 이게 얼마지? 뭐 검색 막 해보면은 막 15억, 20억까지 막 되고 실거래가가 저는 이제 목동에서 했으니까 이제 목동은 워낙 서부권에서는 가장 핫한 아파트니까 그렇죠. 너무 큰 금액이니까 이거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금액을 볼 수 있을까?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맞아. 나도 이제 그런 집에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나는 60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이 정도 한 것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. 그런데 지금 더 괴리가. 네, 현실은 정말 큰 괴리가 있으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월세를 만들어서 월세로 들어가자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, 저 생각에는. 그리고 이거 안 되면은 큰 빌라라도 가자 약간 이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. 그래요. 사실은. 그럼 봐봐요.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 방법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. 일단 서울에 한 24평이면은 선생님 나중에 아기 낳고 하더라도 살 수 있는 거 맞죠? 네. 애기가 뭐 2명이더라도 24평짜리 아파트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네. 좀 들어요. 네네. 그러면 서울에 웬만한 한 2000년도 이후에 24평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일까요? 매매 가격이. 매매가가요? 뭐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그래도 8억에서 10억 정도? 그래요. 네. 한 10억 정도라고 하면 뭐 당연히 뭐 신축 같은 경우는 훨씬 비쌀 거고 뭐싼 집도 있을 거예요. 그럼 10억을 내가 만약에 회사 안에서 선생님 일하면서 모으려면 일단 안 되죠. 뭐 사실 수입이 괜찮은 편이잖아요.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편차가 좀 네, 있긴 네, 하지만 네. 선생님도 수입이 되게 네네네. 뒤지지 않는 편이라고 저는 네. 생각이 들어요. 네네. 내가 한 달에 순수익만 그냥 뭐 월급이 실수령액이 400 예를 들어 꽂힌다. 그러면 1년에 받는 게 한 5천 정도예요. 네. 5천을 20년이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. 네네네. 일단 그거는 뭐 10년, 20년이 걸려도 그럼 20년 지나서는 집이 더 올랐을 거니까 그렇죠. 영원히 집을 못 산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통은 그 현실감이 없으니까 청약 쪽으로 저도 많이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. 네네. 청약이 잘못됐다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. 근데 월세로 한번 해볼게요. 그럼 10억짜리 집이 월세가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? 제가 아까 사실 검색을 좀 해봤어요. 그래요? 그러면 딱 맞겠네.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데. 네. 등촌동에 20평도 안 돼요. 한 18평 정도? 음. 그 정도 되는 2000년대 초반대 그 정도요. 그게 지금 1억에 150 정도. 그럼 1억에 150. 이거는 1억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뭐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생각해요. 있죠. 네. 그거는. 네. 150. 이미 100만 원 만들었는데 뭐. 그러면 일단 그 10억짜리 집을 돈을 모아서 한다면 사실 현실성이 없었는데 반대로 내가 투자, 이 수동적인 자유 수입에서 월세에서 그거를 모아간다면 사실 내년이면 그 집에 바로 들어갈 수 있지 뭐. 들어갈 수 있죠. 당연하죠. 실제로 들어갈 수 있죠. 그렇죠. 네. 월세 내가 150 내는데 150 만드는 거는 약간 불안감도 조금 있으니까 한 200 정도 만들어 놓으면 150짜리 월세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저도 네네. 정확히 그런 방향으로
방향으로 네. 생각을 한 거고, 그러면 내 삶의 질도 늘릴 수 있는 거고 라고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가 뭔데? 월마다 들어오는 거 받게 되면 그냥 편하게 그냥 일 안 하고 놀고 먹어야겠네, 이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삶의 질도 올리고 싶다는 생각. 그리고 선생님도 태생은 서울 사람이긴 하지만 광주에서 왔으니까. 멀리서 오면서 이제 터를 이쪽에 잡았으니까, 네, 네. 내가 서울에 잡았으니까 난 서울에 살겠다 하는 거를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거는 그렇죠. 적어도 현실 가능하니까. 네. 그럼 누가 현명한 건가? 청약을 계속 희망고문하는 청약을 계속 하는 게 맞을까? 특히 서울을 청약으로 한다는 거는 더 쉽지 않다고 사실 네, 맞아요. 생각이 네. 들고 네. 쉽지 않다는 뭐 현실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, 서울에 청약을 한다는 거는 또 일단 뭐 못해도 한 7, 8억짜리일 건데 그게 돈이 싼 게 7, 8억이잖아요. 그쵸. 그럼 내가 한 4억, 5억은 있어야 돼, 현금으로. 4, 5억은 또 어떻게 모아? 그렇죠. 그리고 그걸 갖고 또 내가 대출을 받고 뭐 예를 들어 했으면 또 그 나머지 대출금은 또 언제 갚아? 이자도 그럼 엄청 난 죽을 나고요. 때까지 일만 하는 거. 네네. 그러면 결국에는 난 퇴직을 했을 때 집 한 채밖에 안 남는 맞습니다. 라는 생각이 네. 드는 건데, 선생님은 그 방법대로 가면 분명히 시간도 단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거기서 내가 노동에서 들어오는 근로소득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투자한 거에서 받아서 또 이렇게 월세를 지불하게 되면 삶의 질도 시간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. 네. 저는 되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되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네.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올해의 목표는 선생님 사모님한테 올해 한 연말쯤에 그런 데로 갈 수 있는 거를 내가 이만큼 월세는 매달 들어오게 만들어 놓겠다. 네. 그러면 또 내년에는 그 방향으로 집을 정하면 선생님 친구들이 뭐 청약 되는 거보다는 훨씬 빠르게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.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